형 아빠가 제로 음료 티어리스트 아직 안 했다고? 안 했더라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제로 음료에 엄청 다양한 거를 많이 먹어보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 조금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봤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것도 먹고 있어요. 이제 제로 소다, 뽕따 맛인데 제로 소다입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클럽에서 나온 건데 오늘 다 왜 광고 같냐?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죠. 펩시. 저는 제로 음료는 나온 거 한 번씩은 다 먹어봅니다. 쭉 한번 가볼까요? 일단 트레비. 트레비는 왜 있는 거지? 일단 트레비 D입니다. 오늘은 제로 음료 티어리스잖아요. 얘는 원래 제로잖아. 여기에 명함을 낸 게 이제 잘못된 거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쿨피스 제로. 쿨피스 제로랑 쿨피스 일반이랑 가장 틀린 점은 뭐냐면요. 쿨피스 제로는 애가 조금 끈적여요. 이게 약간 좀 음료가 젤라틴이 섞인 것 마냥 끈적끈적거려. 그래서 약간 저는 불호였고, 원래 되게 그 단순하고 새콤달콤했던 거와 달리 뭔가 약간 조금 탁한 무언가가 섞인 느낌이 들어서 클리어 하지가 않았어. 혀가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요거트를 먹는 것 같은 약간 묵직하고 좀 끈적인 느낌이 들어서 살짝 아쉬운 느낌? 얘는 이제 그 제로 미에로 파이버 같은데 일단 얘는 제로가 아니에요. 얘가 25칼로리인가 35칼로리인가 그래요. 제로 음료가 저는 10칼로리가 넘어가면은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로 주제에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이거 약간 좀 신뢰를 무너뜨리는 녀석이다. 이게 아마 식이섬유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제로 초코파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구매하기가 꺼려지는 링티 제로. 링티도 이제 제로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어떤 거냐면 2%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인데 그 2%에다가 약간 그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추가한 기능성 맛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뭐 맛있진 않습니다. 얘도 약간 좀 미끌미끌거리는 약간 에비앙 같은 느낌이에요, 식감이. 저는 에비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에비앙 물이 미끈미끈거리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에비앙 물? 그래서 저는 외국에 살 때도 에비앙하고 다사니가 있어요. 그래서 다사니를 먹었거든요. 에비앙 물이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약간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나는 녀석들이 이 쿨피스랑 린티 제로예요. 좀 아쉽습니다, 얘네도. 뭔가 약간 좀 살짝 부족한 느낌. 아, 얘는 콤부차예요, 콤부차. 콤부차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그 독일 쪽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한때 SNS에서 되게 유명했었는데 살을 발효시켜 만든 달콤한 발효, 유산균이 함유되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주로 홍차를 베이스로 하며 과즙 향신료 등을 추가한다. 얘는 이제 그 레몬 향을 첨가한 거죠. 약간 좀 식초 같은 시큼한 맛이 나가지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타입입니다.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매실 제로. 초록 매실은 이제 스파클링 버전도 있고 제로 버전도 있는데 얘는 조성모 씨가 광고하던 시절의 초록 매실하고는 맛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 초록 매실하고 좀 달라. 그때는 좀 더 가볍고 밍숭맹숭한 맛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실이 엄청 농축돼가지고 매실 과즙이랑 싸움을 하는 그런 느낌이야. 저는 옛날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 딱이라 그런가? 실론티. 사실 저는 제가 음료수를 뭘 좋아하냐면 대자와 소래는 실론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론티 제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내가 즐겨 먹던 실론티가 드디어 제로로 나오는구나. 이 실론티의 특징은 레몬 아이스티거든요. 근데 홍차 분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카페인도 되게 높은 고카페인이었어요. 오리지널 녀석은. 이 오리지널 실론티가 그 홍차 원액이 약간 좀 진한 맛이 나거든. 떫으면서 씁쓸하면서 뭔가 그 시뻘겋게 우러낸 그런 맛이 나가지고 좋았는데 그 장점을 모두 다 희석해버린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을 하지 않는다. 실론티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진짜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오리지널의 물탄 맛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이 말린 시리즈 요거는 이름을 좀 아쉽게 지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로 음료지만 음료잖아. 근데 이름이 말린이야. 이거는 이름이 매칭이 좀 잘 안 돼. 뭐죠? 약간 좀 건과일 이런 걸 쓴 건가? 음료를 말린 건가? 뭔가 좀 건조한 느낌 이런 게 들어서 이름이 음료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 되게 엇가긴 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경쟁 상대가 지금 위에 짱짱한 애들인데 어거지로 깎아가지고 밑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뭐 그죠? 얘가 어디 거더라? 보성 음료인가 이거? 저는 제주 청귤 아이스티랑 납작 복숭아 아이스티 두 개 다 먹어봤는데 저는 제주 청귤이 조금 더 맛있었어요.
여기는 없는데 립톤이라고 아이스티의 그 해외에서는 아이스티 브랜드로는 인지도가 높은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스티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달고 굉장히 셔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차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스티 맛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슴슴한 맛의 음료야. 그렇다고 해서 뭐 단맛이 없진 않아.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기존 아이스티보다 조금 더 차향이랑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녀석이다. 초록 매실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차 종류로 얘기하면 얘가 넘삽니다. 티즐이. 얘는 S예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제로 음료 약간 뭐 아이스티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제로 아이스티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티즐이 그냥 넘사요. 얘가 약간 한국의 아리조나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리조나 아시나요? 아리조나 티? 아이스티? 얘거든요. 해외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티 브랜드예요. 아리조나. 코리안 아리조나예요. 진짜. 굉장히 만족도 높게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티즐. 파워에이드 제로. 저는 사실 파워에이드랑 게토레이류는 제로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해외에서도 얘네 제로가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은 나오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온 음료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가야 되잖아. 전해질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능을 잃고 맛과 색깔만 비슷한 유사 제품이 나온 거야. 약간 기생수 같은 느낌이죠. 파워에이드 제로는 파워에이드가 아니야. 맛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링키보다는 괜찮았어요. 자, 몬스터. 몬스터가 제로가 있어요. 흰색인데 정확히는 제로가 아니라 몬스터 라이트인가? 몬스터 제로가 있나? 몬스터 제로 슈가죠.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 얘가 칼로리가 있어요. 10칼로리인가? 16kcal네요. 이거는 저는 고속도로에서밖에 안 마셔요. 졸음 방지용으로. 카페인 성능은 확실합니다.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역시 글로벌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웰치스가 나오는데요. 웰치스는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웰치스 제일 좋아하는 건 웰치스 딸기거든요. 근데 제로로 낸 게 웰치스 오렌지랑 웰치스 포도밖에 없어요. 웰치스 딸기 제로가 없어요. 체리랑 섞은 것만 있어요. 저는 이 웰치스 딸기의 제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채가 수박에다가 웰치스 딸기를 섞은 거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밀키스 제로 이러면 아주 그냥 끝내주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체리는 딸기와 동일하지 않아요. 아쉽습니다. 제 기준에서 웰치스 포도는 C 정도입니다. 탐스는 제 기준에는 웰치스 위에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높게 평가하냐면 맛이 좀 다채롭습니다. 보시면 뭐 사과, 키위, 청포도, 석류, 복숭아, 패션프루츠, 파인애플 이런 것들 약간 그 어릴 적 불량식품 먹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맛이 아주 다양해. 흡족스러워. 사실 이 제로 음료를 왜 먹겠어요? 그냥 제로라는 목적으로 먹으면 제로 콜라만 있었어도 돼. 근데 이렇게 지금 티어리스트를 할 정도로 다양한 맛이 나온다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 근데 맨날 이렇게 식상한 포도 맛, 오렌지 맛 이런 거만 하면 재미없다 이거야. 환타도 마찬가지인데 환타? 이런 그 과즙 탄산 음료계의 왕? 알겠어. 근데 환타 무슨 특별한 맛을 출시했지? 옛날에는 굉장히 특이한 맛이 많았어요. 환타 일본 보면은 옛날에 막 그 광고 나오던 거 있죠. 뭐 토로피카르 후르츠 막 이렇게 막 소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맛들이 엄청 많았거든. 이 수박 맛도 있네. 근데 왜 제로는 낭만이 없냐 이거야. 왜 제로 환타는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과일이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밖에 없어? 너무 아쉬워. 왜 도전하지 않는가? 비락식혜 제로 이거 고트입니다. 티즈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냉장고에 구비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미 냉장고에 50캔이 넘게 있어요. 이거 맛이 없다고? 그거는 당신 기준이고 이건 이제 제 기준입니다. 승우 아빠 기준입니다. 저는 이걸 쟁궈놓고 먹기 때문에 이게 S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비락식혜 제로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밥알이 들어갔는데 0칼로리라는 거예요. 이 0칼로리 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밥알의 당분을 발효시켜서 빼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쌀인데 밥알에서 당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승리지. 그냥 밥알을 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 실제로 많은 제로 식혜들이 밥알을 빼고 나와요. 이거 보셨어요? 서울 식혜? 얘는 밥알이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냉장고에 있어요. 다 먹어보고 드리는 얘기예요. 자, 서울 식혜 두 종류입니다. 하나 호박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밤 맛이 있어요. 얘는 약간 밥 한 바 녹인 맛 나요. 근데 이제 훌륭한 점은 뭐냐? 비락식혜 제로는 밥알을 넣었다라는 거죠. 밥알 없는 게 더 좋지 않냐고? No. 원작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지.
원작을 얼마나 충실하게 모방했는가가 이제 제로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 4차원의 벽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오리지널을 얼마나 근접하게 따라갔느냐 아닌 거야. 이 제품은 그런 게 좋은 거지. 단순하게 그냥 원래 있던 거를 그냥 카드 돌려막기처럼 양산형 제품을 낸 게 아니라 이 바발도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연구를 했다라는 게 훌륭하다라는 거지.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 지속되어야 제로 아이스크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아니 제로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어? 무슨 소리야? 유지방이 들어가야지 아이스크림 질감이 나오고 설탕이 들어가야 그게 어는 과정에서 조직성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채워지는 건데 어떻게 제로 아이스크림이 나오지? 하지만 제로 바발이 나왔다. 이 기술력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제로 김밥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제로 김밥. 하지만 제로 김밥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갈배 사이다 제로 버전인데요. 얘는 배 맛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갈아 만든 배가 주력이 아니라 사이다 제로가 주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갈배 사이다 제로인데 갈배가 훨씬 더 이제 그 폰트가 커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실제로는 밑에 있는 사이다 제로가 조금 더 폰트가 커야 돼요. 갈배는 조금 더 작아야 되고. 약간 디자인적으로 갈배의 맛이 더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는 해놨지만 실제로는 밑에 있는 사이다 제로가 조금 더 맛의 비율이 크다. 이걸 드시면은 약간 그 갈아 만든 배에서 나오는 식감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서 약간 좀 안에 그 배 갈은 덩어리 이런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쉬움. 밀키스 제로 S까지는 못 줍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안 마셔요 제가. 이거 이제 제 기준의 티어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는다라는 건 S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마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S를 줄 수 있어요. 사실 얘는 기술 점수 때문에 A에 들어간 거예요. 일단 저는 밀키스 제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혜 제로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밀키스 제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밀키스는 우유가 들어가잖아. 근데 우유를 제로 우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밀키스 제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근데 놀랍게도 우유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의 밀키스 맛을 제로로 구현해 낼 수가 있었다. 이것 또한 기술의 승리다. 근데 밀키스 제로는 원래 오리지널 밀키스에 비해서 그 크리미한 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그 탄산적인 파트가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약간 오케스트라라고 봤을 때 바이올린이 막 20대가 있어야 되는데 4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현악에서 나오는 이 음이 너무 부족해. 유지방에 부드럽고 착 담기는 맛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 존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키스를 마실 수 있으니까 제로로. 하지만 현재는 냉장고에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밀키스 제로가 없다라는 거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랑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나랑드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는 S로 주겠습니다. 나랑드 사이다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제로 음료의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나랑드 사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기락식혜 제로가 있는 거고요. 밀키스 제로가 있는 거고 함스가 있는 거고 쿨피스 제로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코카콜라 라이트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은색 코카콜라. 그것과 나랑드 사이다가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랑드 사이다가 있었기 때문에 칠성 사이다 제로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이 사이다 맛을 내는 제로가였기 때문에 얘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음료 업체에서 제로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마치 그 제로 음료계의 단군 할아버지죠. 약간 저는 그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랑드가 만약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제로 음료 시장이 이 정도로 지금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었을까? 순수 맛으로 따지면 C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맛도 제로거든요. 이게 아마 5가지가 제로인가 그렇거든요. 뭐 카페인 제로, 무슨 뭐 첨가물 제로, 무슨 뭐 칼로리 제로, 뭐 이렇게 해서 맛도 제로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나랑드 사이다를 끼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상님 버프를 넣어서 S의 가장 끝자락에 예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우. 자, 스프라이트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중에 뭐가 맛있습니까? 저는 칠성사이다 제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은 스프라이트가 저는 더 좋았는데요. 사이다는 칠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원본의 맛을 조금 더 잘 살렸다라는 느낌일까? 맥콜 제로. 저는 맥콜 제로도 제로로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차잖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추억 보정이 너무 많이 된 음식이에요. 맥콜 자체가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
어렸을 때는 맥콜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40이 돼가지고 마셔보니까 맥콜 자체가 맛이 없어. 닥터페퍼, 뭐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닥터페퍼의 맛을 아느냐? 아니, 전 아직도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제가 F에다 놓으면 기겁을 할 텐데 저는 여전히 닥터페퍼의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에 초점을 두고 마셔야 되는 음료인지 잘 모르겠어. 목적성이 약간 좀 불분명하다고 할까? 그리고 일단 제가 페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페퍼는 이거예요. 벨페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식재료 아닙니까? 파프리카, 피망, 벨페퍼. 아시죠? 페퍼 파스타. 저희 그 유학 시절 썰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이게 주식이었어요, 이거. 스파게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볶은 양파하고 이 벨페퍼 볶은 것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 중에 한 4일 정도를 먹었습니다. 여기는 토마토 소스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 하숙집 아줌마가 해준 거는 그냥 하얀색 파스타에 아무 간이 되어 있지 않고 볶은 피망이랑 볶은 양파만 올라가 있고 위에 그 피자집에서 주는 가루 파마산 있잖아. 녹색 통으로 돼 있는 그것만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간으로 먹는 거야. 그 가루 파마산이 모든 간이야. 막 그라나도 파다노 이런 것도 아니고 오리지널 파마산도 아니야. 그 봉지에 나오는 그 가짜 파마산 면에다가 소금을 넣고 삶지 않았어. 그냥 물에다 삶았다고. 맹물에 삶은 다음에 파마산 가루를 뿌려가지고 먹는 거야. 그레이티드도 아니야. 감칠맛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벨페퍼가 싫어요. 그래서 닥터페퍼가 2배로 싫어요.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나요. 이제 코카콜라 제로슈가 레몬이 있고요. 펩시 제로슈가 라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펩시 제로슈가 라임 같은 경우에는 펩시 한국 지부에서 이제 컨펌을 내가지고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라임이 엄청 잘 나가서 레몬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나온가 그랬을 거예요. 라임이 나온 지 꽤 됐고 펩시 제로 라임은 한국에서 발주해도 오케이 했는데 코카콜라는 약간 조금 더 그 절차가 복잡한가 보죠. 그래서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했느냐? 둘은 그냥 비슷한 등급이라고 봅니다. 얘가 워낙 인기와 인지도가 좋았기 때문에 펩시 쪽에서는 펩시 제로슈가 라임이 넘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제품 쪽에 속하지만 옛날에 나온 얘를 1대1로 못 이겨요. 맞다이가 안 돼. 이거는 S로 가야겠다. 사실 뭐 나랑드가 이제 그 단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내에 제로 음료를 실제로 파이를 키운 건 이 녀석이죠. 펩시 제로 슈가 라임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파이가 커지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얘가 붐을 일으켰어. 약간 도화선이 된 느낌이죠. 그래서 얘가 없었으면은 코카콜라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갑자기 펩시에서 이상한 게 튀어나와서 원래 코카콜라 유저들까지 이쪽으로 넘어가게 교화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코카콜라 마시던 사람들도 오? 제로는 펩시 제로 라임이 더 괜찮은데? 이래서 원래 코카콜라 유저들도 일로 막 넘어갔어. 실제로 저도 꽤 마셨습니다. 저는 레몬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얘는 이 정도?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겠네요. 이상입니다, 여러분.